안녕하세요, 버뮤다 픽처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알파매트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알파맷은 투명도를 이용해서 특정 레이어를 보여주거나 숨기는 방식인데 모션 그래픽의 기본 개념이자 정말 자주 쓰이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초 강좌에 딱 맞는 내용이니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가볼게요.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일은 하단 링크에 있으니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뭐 자기 로고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New Composition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New Composition 이름은 여기 메인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위드는 1920, 1080으로 제작을 할 거고 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을 해주시고 지속 시간은 10초로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저 화면은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바로 새로운 또 컴포지션을 바로 만들 거예요. 그러기서 여기다가 자, 우리 단축키로 컨트롤 N 눌러볼게요. 컨트롤 N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미디어 하고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위드 값은 1080, 1080으로 네모나게 만들 거고 나머지 세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뭐 할 거냐면 총 우리가 들어가는 사진이 4장인데 이 미디어 컴포지션이 4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복사를 어디서 할 거냐면 여기 프로젝트 창에 있는 미디어 1번 컴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미디어 2번이 생기죠. 미디어 2번에 들어가셔서 여기 사진을 교체하도록 할게요. 교체를 할 거고요. 자, 교체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디어 2번을 복사해서 미디어 3번이 생길 거고요. 이거를 또 들어가서 자, 사진을 교체를 합니다. 자, 교체하고요. 이렇게 사진은 여러분들이 뭐 스케일을 줄이든 뭐 위치를 조정하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다시 한번 총 사진이 4개다 보니까 미디어 3번 또 복사해서 4번째 미디어 4번을 만들고요. 자, 들어가서 마지막 사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컴포지션 있고 미디어 컴포지션이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메인 컴포지션으로 갈 겁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제 영상을 다시 띄워보면 이 직각삼각형 안에 사진이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직각삼각형 안에 이제 사진을 매트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해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모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네모 우리 렉탱글 툴을 꺼내서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사각형을 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화면을 긁어 주실 때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제 이거를 작업을 해볼 거예요. 우선 쉐입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를 얘를 이름을 매트 1번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렉탱글 들어가서 자, 렉탱글 패스 들어가서 사이즈는 460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우선 한가운데로 좀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얼라인 툴을 이용해서 네모를 한가운데로 보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점들을 좀 없애야 돼요. 네, 직각삼각형을 한 점을 없애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 렉탱글이라는 데 있죠. 자, 매트에 가면 렉탱글 패스가 있는데 요거를 렉탱글 패스를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Convert to Bezier Pass라 해서 이제 자유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vert to Bezier Pass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패스 1번으로 바뀌는데요. 자, 패스를 우리가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을 여러분들 따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꽉 채워진 상태로 꼭지점들이 채워져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얘만 선택이 따로 안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얘만 이렇게 꽉 채워진 상태고요. 나머지 3개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얘만 선택이 되는데 이때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바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다이아몬드 다시 만들 건데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가 필요해서 얘를 하나씩 복사해서 돌리고 또 복사해서 돌리고 복사해서 또 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얘 앵커 포인트 있죠? 앵커 포인트를 여기 왼쪽 아래쪽에다 보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앵커 포인트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앵커 포인트 툴은 위에 누르시고 단축키로는 Y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안 돼서 자,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 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꼭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이때 동시에 마우스랑 키보드를 놓으시면 딱 들어맞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툴을 썼기 때문에 다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우리 매트 1번에 P 놓고 좌표를 960에 540을 놓도록 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얘가 한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고 이제부터 복사를 할 건데요. 자, 컨트롤 D를 누르시고요.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꺼내고 얘를 90도만 돌리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컨트롤 D를 눌러서 R 누르고요. 180도를 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또 작업을 합니다. 자, 매트 3번 컨트롤 D 눌러서 R을 누르고 270도를 넣어서 완성을 해볼 건데요. 아주 정확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러겠어요? 앵커 포인트 중심으로 저희가 돌렸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안에다가 매트를 넣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 어떻게 작업할 거냐? 프로젝트 창에 있는 미디어 1번을 매트 1번 자기 번호와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미디어 1번 넣었죠?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직각삼각형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얘도 이쪽에다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쉽게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얘를 크기를 줄일 거예요. 미디어 1번을 자, S를 누르고 50%를 넣습니다. 넣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를 자,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가운데 점이 돼야 돼요. 이쪽이. 그래서 자, 앵커 포인트 툴을 또 꺼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앵커 포인트 있죠? 얘를 이쪽에다가 붙일 거예요. 왼쪽 하단에다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미디어 1번을 P로 눌러서 자, 960에 540을 넣어서 딱 맞출 거고요. 자, 정확하게 잘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매트만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트랙 매트 있죠? 자, 트랙 매트를 이거를 매트 1번에다 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작업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 2번을 자, 매트 2번 아래다 놓고요. 스케일을 50% 줄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얘는 요 아래쪽 직각삼각형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앵커 포인트를 여기 위에 왼쪽 상단에다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앵커 포인트 툴을 꺼내서 미디어 2번의 앵커 포인트를 왼쪽 상단에다 배치하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당기시면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고요. 자, 미디어 2번에 P를 눌러서 여기 960에 540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가도록 하고요. 앵커 포인트가 자, 또 작업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트랙 매트를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트랙 매트를 매트 2번에다 연결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굉장히 좀 꼼꼼한 사람이라면 여기 사람이 좀 잘려 있죠. 자, 여기 사람을 조금 여기 안에 들어가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미디어 2번 컴포지션 들어가서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 배치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메인 컴포지션으로 와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매트 3번도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미디어 3번도 자, 매트 3번 밑으로 가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감이 와야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어디다 놔야 될지.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다가 놔야 되는데 이것도 우선 사전 작업으로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미디어 3번에 S를 눌러서 스케일을 50%로 줄이고요.
이 상태에서 또 앵커 포인트 툴 꺼내 가지고 자 얘를 오른쪽 상단에다 배치할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컨트롤 키 누르면서 배치를 하고요. 자, 미디어 3번에 포지션 값 P를 눌러서 960에 540을 넣을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랙 매트를 매트 3번에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사람도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 미디어 3번에 들어가서 얘를 이쪽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메인 컴포지션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잘 들어간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디어 4번, 자, 마지막 작업이죠. 자, 미디어 4번을 매트 4번으로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또 S 눌러서 50%로 줄여주시고요. 자, 이번에 앵커 포인트를 어디다 놔야 되겠어요? 미디어 4번의 앵커 포인트를 오른쪽 하단에다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앵커 포인트 2를 꺼내서 이번에 컨트롤 누르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미디어 4번의 포지션 값 P를 눌러서 960에 540을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랙 매트를 매트 4번에 하고요. 여기 또 사람 잘린 거는 또 들어가서 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인 컴포지션으로 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게 되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작업해 볼게요. 자, 미디어 1번 있죠. 자, 선택을 하고요. 자, 포지션 P를 눌러 가지고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요. 2초로 가셔가지고 자, 포지션 키프레임을 찍고요. 네, 찍었습니다. 자, 0초로 가서 자,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거예요. 자, 완전 바깥에 내보낼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얘가 딱 여기 끝에 닿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포지션 값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9 돼 있죠, 지금은. 네, 여러분들 완전 바깥에 나가게 해주는 숫자는 1920입니다. 네, 우리 화면 사이즈가 1920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키프레임도 있죠. F9을 눌러서 네, 이지를 해줄게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자, 그랩 에디터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랩 에디터 여기 있죠. 자, 요거를 다 선택을 합니다. 여기 키프레임들이에요. 자, 여기 키프레임에 여기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 벨로시티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자, 지금 3.3% 돼 있죠. 자, 여기 다 각 85%씩 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좀 부드럽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미디어 2번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초로 마찬가지로 가서 자, 미디어 2번의 포지션 값을 누릅니다. 자, P를 눌러가지고 또 키프레임을 찍고요. 자, 이제 얘를 아래쪽으로 내보낼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추측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Y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1078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나가려면 1080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나갔고요. 여기도 다시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다 잡고 F9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들어갔고 그랩 에디터 들어가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잡고요. 자,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다 85씩 놓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그랩 에디터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 이제 타임라인 공간이 다시 보이게 되고요. 다시 작업한 거를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자, 이건 미디어 3번도 또 같이 해보시죠. 자, 미디어 3번에 P를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포지션을 2초로 가셔가지고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넣고요. 이번에 0초로 다시 가서 자, 얘를 바깥쪽 왼쪽으로 보낼 건데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좌표를 잘 보면 지금 마이너스 2가 됐는데 이건 나간 거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 값에 0을 넣도록 하고요. 또 작업을 합니다. 계속 반복 작업이죠. 자, 그래서 키프레임에 F9을 눌러줘서 자, 또 그래프 에디터로 가셔가지고 또 아까와 똑같이 키프레임 잡고요.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눌러서 85%씩 놓도록 할게요. 됐죠? 자, 마지막 미디어 4번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미디어 4번에 P 포지션을 열어주시고요. 2초로 가셔가지고 키프레임을 찍고 자, 0초로 가셔서 위로 보낼게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960에 마이너스 8인데 여기 마이너스 8이 0이 되면 정확하게 또
여기 끝에 가장자리에 붙으니까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다 잡아서 F9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랩 에디터로 가서 또 키프레임 잡고 황색 부분에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를 눌러가지고 85%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뭐 할 거냐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다시 제 영상을 보시면 얘가 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따로 들어오는데 요거 각 미디어들마다 시간차를 좀 두도록 할게요. 자, 미디어 1번 같은 경우는 0초에 시작하게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디어 2번은 10프레임 이후에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 10프레임에 해주시고 얘를 레이어를 옮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음 미디어 3번은요 20프레임에 시작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축키를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좀 Alt 키랑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얘가 10프레임씩 움직여요, 레이어가. 네, 그래서 20프레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20프레임을 움직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미디어 4번 같은 경우는 얘가 1초에서 시작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Alt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1초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따로 안 놓고 다 묶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쓸 건데요. 자, 얘 레이어들을 싹 다 잡아서 여러분들이 레이어의 아무데나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라고 있어요. 네, 프리컴포즈 눌러서 여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팅은 Move All Attributes 이건 켜주시고요. 얘는 꺼줄게요. 자, OK를 누른 상태에서,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흰색 배경을 하나 깔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 New 솔리드, 자, 여기 배경이라고 이름 짓고요. 자, 여기 컬러는요 흰색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얘는 배경은 가장 아래쪽에다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도 얘를 1번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고요. 네,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복사해서 계속 쓰도록 할 거예요. 우선 애니메이션 1번을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2번이 생기죠.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애니메이션 1번으로 다시 갈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갈 거냐면 가다가 살짝 커지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초로 가셔가지고 애니메이션 1번 있죠. 스케일 S를 눌러 주시고요. 자, 3초에 스케일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넣어 주시고 100%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4초로 가셔가지고 여기 110을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시작 프레임을 조금만 늦출게요. 자, 여기 10프레임에 가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위치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지를 좀 넣도록 할게요. 자, F9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도 키프레임 다 잡아서 황색 부분에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 들어가서 여기 모든 숫자에 85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그랩 에디터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2번 있죠? 자, 요거 S를 눌러서 얘는 110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우선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자, 이번 애니메이션 2번은 자, 우선은요 얘가 안 보이거든요. 네,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위에 있어서 그래요. 레이어 순서상. 그래서 애니메이션 2번을 애니메이션 1번 아래로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두 개가 있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 2번 컴포지션에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요 여기다가 효과 틴트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펙스 앤 프리셋을 가보셔서 자, 여기 찾기 기능 있죠. 여기 틴트라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컬러 커렉션에 틴트가 있죠. 이 효과를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2번에다가 넣으면 여러분들 흑백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틴트 효과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 맵 블랙 2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틴트가 내 이미지의 밝기에 따라 저 색깔들이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두웠던 거는 점점 검해지고
밝은 거는 점점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흑백 사진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제 에펙 효과 정밀 분석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할게요. 이것보단 조금 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효과를 하나 더 넣을 건데요. 자, Effects and Preset에 가셔서 Curves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Curves 효과도 여기 애니메이션 2번에 넣고요. 얘를 좀 더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커브에 이 선 있죠? 여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네, 원래보다 조금 어둡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애니메이션 2번도 복사를 또 하도록 할게요. 또 계속 넓혀 나갈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 2번 복사, 컨트롤 D, 애니메이션 3번은 밑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크게 S를 눌러서 125%를 넣을 거고요. 이번에 조금 더 얘보다 옅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T를 누르고요. 25%를 넣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흑백이 지금 2개 들어갔는데 좀 멋있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3번을 한 번 더 복사를 해 볼게요. 컨트롤 D를 눌러 가지고 애니메이션 4번은 애니메이션 3번 밑으로 가고요. T를 눌러서 오파시티를 또 낮출게요. 10%로. 자, 그리고 스케일은 좀 큼직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330을 넣어서 좀 크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흑백 효과는 없앨게요. 자, 효과는 자, 애니메이션 4번에 자, 틴트 효과 지우시고요. 자, 커브 효과도 지울게요. 자, 이렇게 살고요. 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다 효과를 하나 더 넣을 건데요. Effects and Preset에 가셔서 Sharpen이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Sharpen을 애니메이션 4번에 넣고요. Sharpen Amount를 여기를 25 정도 넣을게요. 아까보다는 살짝 선명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우리 가운데 로고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쉐입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고요. 렉탱글 툴을 꺼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이렇게 해서 또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쉐입 레이어 있죠? 여기 로고 배경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렉탱글 1번에 들어가셔서 렉탱글 패스 들어가서 여기 크기를 얼마나 할까? 30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다시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얘를 또 한가운데로 보내고요.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니까 약간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고 배경에 선택을 해주시고 R키를 눌러서 로테이션을 꺼내주시고 여기를 45도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로고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였다가 점점 커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키프레임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3초에 가셔서 자, 로고 배경 S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스케일에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처음엔 안 보여야 되니 0%를 넣어주시고요. 자, 4초로 가서 여기는 나타나야 되니까 100%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키프레임 또 잡아서 F9 눌러주시고요. 이지 시켜주는 거고 그랩 에디터로 가셔가지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키프레임 잡아서 황색 부분에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벨로시티 들어가서 모든 부분에 85를 넣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O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로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로고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 자, 버뮤다 아이콘이라는 여러분들 제 자료에 있을 거고요. 지금 흰색인데 이거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여기 버뮤다 아이콘에 효과 중에 fill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우기라는 효과고요. 자, 여기 fill 효과를 제 로고에 넣고요. 자, 이거 색깔을 검은색으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줄여야 되겠죠. 안에 들어가게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4초에 있어야 됩니다. 4초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패런트 링크 있죠? 패런트 링크를 할 건데 우리 버뮤다 아이콘이라는 거를 로고 배경에다가 패런트 링크를 시켜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켜주시면 얘가 같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혹시나 좀 더 꾸미고 싶다면 이렇게 후반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자, new 자, adjustment layer라고 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adjustment layer 만들고 뭐 후반 작업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고요. 네, 여기다가 효과 중에 아까와 같이 sharpen 효과를 좀 넣도록 할게요. 자, sharpen 효과를 또 넣고
여기를 15 정도 놓고요. 그리고 좀 더 대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커브 효과도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컬러 커렉션에 있는 커브를 후반 작업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드가 넣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S자 모양 있죠? 네, S자 모양은 굉장히 흔한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이 됐고, 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렌더해서 뽑아서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기초 강좌도 계속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바이.